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되기 위해 폐륜이란 폐륜은 다 저지르고 조카 단종을 죽여 왕위를 빼앗은 극악무도한 학살자 수양대군. 이런 그에게도 진심을 다해 사랑한 부인이 있었으니 남편의 반역 행위를 열심히 도와 왕비가 된 굉장한 야심가의 여인 정의왕후의 이야기. 1417년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수양대군. 그는 매우 호탕한 성격과 운동, 공부 뭐 하나 빠지지 않았으며 자유분방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명했는데 국상이 연달아 터지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태어나서부터 궁궐 밖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대략 10살이 될 때까지 밖에서 살았으니 보통 왕자들과 다르게 왕자 교육도 받지 않고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죠. 실록엔 일찍부터 모든 어려움을 자세히 겪었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10살 무렵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2년 만에 대군에 책봉되고 결혼하여 궐 밖에 마련된 사저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 야사로 재미있는 결혼 스토리가 전해지는데 세종의 지시를 받은 감찰 궁녀들이 수양대군의 신부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배필로 거론되던 여인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11살의 귀여운 아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한다 하니 궁금해서 당차게 구경 나온 것이었죠. 이에 당황한 어미가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꾸짖었는데 글쎄 감찰 궁녀는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신부감이다. 그렇게 해서 언니의 혼사자리를 빼앗고 당당히 수양대군과 결혼을 하게 된 윤씨였습니다. 12살 11살 나이에 결혼한 수양대군과 윤씨는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금슬도 좋았고 슬아의 자녀 3명을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물론 수양대군도 어릴 때부터 거느리던 기생 첩들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관리를 잘했던 탓에 스캔들이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오직 윤씨뿐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세종이 죽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수양대군의 집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옌병 그냥 가만히 있던 가마솥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린 것입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현상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기겁하는데 수양대군이 쿨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잔치를 베풀 징조이다.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한 무당이 급히 달려와 윤씨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대군께서 39세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 이때가 1451년으로 수양대군의 나이가 35세였으니 4년 후인 1455년에 왕으로 등극한다는 개소리였죠.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의 말처럼 운명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종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너무나도 왕이 되고 싶었던 수양대군은 반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1453년 10월 10일 그는 수하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희롱하고 정사를 휘두르니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았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이에 수많은 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겁에 질려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심히 당황한 수양대군은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라고 말한 뒤 살짝 쫄렸는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등장하는 윤씨. 그녀는 자신이 직접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끌어입혔습니다. 망설이는 남편에게 직접 갑옷까지 입히며 반역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준 부인 윤씨. 그녀도 남편 뺨치는 야심가임에 틀림없었죠. 그리하여 수양대군은 개의정난을 일으켜 수많은 반대파 사람들을 학살하여 전국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무당의 말처럼 그는 39세의 나이로 조카를 몰아낸 뒤 세조로 왕위에 등극하였고 윤씨는 왕비가 되어 정의왕후로 불리게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무엇보다 정의왕후는 조선 최초로 수렴 청정을 한 인물로 기억되는데 세조가 피부병으로 고생하다 목숨을 잃게 되고 다음으로 그의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첫째 의경세자가 일찍이 요절하였기에 둘째가 왕위에 오른 것이었죠. 하지만 예종 또한 제23개월 만에 피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연이어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정의왕후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그녀는 다음 후계자를 지목해야 했습니다. 원래 법도대로라면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왕위에 올라야 했지만 4살 배기로 너무 어렸습니다. 또한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대군이 있었지만 항상 허약한 몸에 빌빌대고 있으니 건강하고 총명한 둘째 아들 자일상군이 왕위에 적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었죠. 사실 당대 최고 권신 한명회의 딸이 자일상군에게 시집을 갔으니 한명회의 사이라는 점이 권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리하여 정의왕후는 자일상군을 선택했고 그가 바로 조선 제9대왕 성종이 됩니다. 하지만 성종도 아직 13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조선 역사상 최초로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엔 성리학 이념으로 인해 여성이 정치에를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니 최초로 국정을 돌본 여인이었기에 그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종이 20세가 될 때까지 약 7년간 지혜롭게 국정을 돌보았고 물러설 때가 되자 권력에 욕심 없이 물러났습니다. 매우 현명한 여인이었죠. 대군의 아내에서 남편의 반역을 도와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야심만만했던 여인 정의왕후 윤씨. 남은 여생은 잘 요양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온천 갔다가 걸려온 감기가 낫지 않아 64세의 나이로 찬란했던 인생의 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